안녕하세요. 에버랩스입니다. 자, 일전에 여기 힐스테이트 우리 검단 웰카운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주변에 학교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 주변에 이제 뭐 상권, 뭐 조망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25일이기 때문에 오늘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상품 안내처럼, 평면도, 그리고 단지 배치도,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나와 있진 않고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공고문은 나와 있는데 평면도나 이런 것들은 아마 4월 달에 나오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기본 정보서부터 다시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이 저번에 했던 내용들은 뭐 굳이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분양 안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새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사항들이 좀 있죠. 자, 일단 3월 25일 오늘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자, 4월 8일 날 견본주택이 이제 요때서부터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4월 7일이나 4월 7일 날 밤이나 아니면 4월 8일 요때 평면도라 해서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4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면 뭐 4월 1일 날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이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죠. 4월 11일 날 특공, 4월 12일 날 화요일 날 1순위. 거의 뭐 1순위 여기서 이제 화요일 날 다 모든 게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월 19일 날 일주일 후에 당빨이 있습니다. 요 날짜가 기존에 이제 검단에서 겹치는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아쉽지 않냐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4월 19일 날 당빨이 또 다른 데서 하나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 현장은 아마 조금 안 좋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워낙 입지가 좋고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여기랑 같이 하려고 하지를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눈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5월 9일서부터는 민영주택에 대한 이제 계약이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공공주택에 대한 계약이 또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민영주택이 따로 있고 공공주택이 좀 따로 있다.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광역 위치도 이건 다 저번에 봤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인천 1호선 연장 예정으로 해서 102억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초역세권이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요거 디자인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서부광역권 GTX D죠. 그리고 이제 인천 2호선 여기에 대한 것들은 참고를 하시라 까지 해서 그냥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해서 그냥 넘겨버리고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여기를 안 지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검단 사람들한테 마주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하여튼 뭐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민영 그리고 공통사항 요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쉬운 것부터 보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자, 참고로 사실 우리 같은 케이스는 일전에 여기서 상당히 많이 요거 이제 빨간색 이제 PDF가 이제 다 공고문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거 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스터디반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요걸 이제 다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게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한 번 보는 거랑 두 번 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리고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거지만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이게 조금 그래요. 조금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기도 하니까, 그냥 일단은 좀 참고 사항으로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금 뭐랄까 특이한 케이스죠. 민간 참여형 분양 주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호제곱 이하로는 민간 참여형 분양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인데 민간 참여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공공 지원이네, 뭐 민간 지원이네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꾸 이상하게 아류작들이 나오면서 말을 좀 바꾸고 뭐 비틀고 하면서 좀 특이한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공 분양으로 하든지 하면은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울 텐데, 이게 이제 사이즈별로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민간 참여형 분양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말을 따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정도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하나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일반 공급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공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공에 대한 물량들이 아마 한 80%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공급되는 물량이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50%는 가점제로 가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간다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경쟁이 있을 경우, 경쟁이 있을 경우, 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렇게 되면은 요거 이제 그 중에서도 75%는 무주택인 사람들이 우선, 그리고 나머지 25% 가지고 1주택자, 그리고 이제 무주택에서 여기 75%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합쳐서 다시 한번 이제 경합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에 대한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도 일단은 3년 동안 계속, 보통 한 3년 들어가니까 무주택,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뭐 분양권 사갖고 오고 뭐 입주권 사갖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에버랩스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여기다 이제 뭐 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아쉽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죠. 손해를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요거 그냥 한번 잘 보세요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런 부분 경험이 있을 때는 다음 중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제 요런 것들은 사실 우리 학원에서도 시험 문제로 내기가 상당히 좋은 케이스죠. 자, 다시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투가지구 그리고 이제 청가지구역 그래갖고 재당첨이 10년. 되게 길죠. 재당첨이 꽤 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은근히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나 이거 당첨이 됐는데 그럼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데 청약통장에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도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장으로서의 의미는 계속 가는데 청약하게 되는 그 권리는 이제 없어진 거지. 청약은 이미 한번 당첨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청약통장은 은행 가서 얘기하시면은 저 이거 당첨돼서 그런데 새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새로 하나 만들어주고 원래 있던 통장에서 돈을 이제 새로운 통장으로 다 옮겨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통장 가입 기간이 다시 한번 정산이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는 전매 제한이 5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분상제 아파트라서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검단 신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동대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가슴을 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직방에서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뭐라 그래요? 어지간하면은 은행 터리범이라 할지라도 어지간하면은 중동대출은 다 해줍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안 되는 경우에 뭐 혹시 이제 안 될까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단체로 해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집단 대출이고, 그리고 이 집 자체가 이제 담보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진짜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공에서 장애 특공도 있고 국가 유공자 특공도 있고 그러는데, 장애 이분들은 사실 소득 수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럼 뭐 중동대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국가 유공자이신 분들은 뭐 연금을 좀 받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뭐 지금 연세가 뭐 90세 100세인데 그렇게 따지면 중동대출 할 만한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여기 이제 뭐 인지세에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보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돈 내란다고 해서 이제 내면 되니까. 자, 근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지세 같은 거 할 때, 인지세 어디 있어? 인지세. 뭐 나오면 말씀드리죠. 뭐 인지세 같은 경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8호제곱을 해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8호제곱 초과, 초과되는 물량, 그러니까 이제 대형 평수죠. 여기서는 특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다자녀, 뭐 노부모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신특은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신혼특공. 그리고 생초,
생초도 여기서 들어가질 않고,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 아까 말씀드린 뭐 기관 추천 있죠. 그래서 국가유공자, 뭐 성적 우수자, 뭐 중소기업 근로자, 무슨 뭐 탈북민, 뭐 이런 사람들, 장애우들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는 여기에 따로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여긴 8호 제곱 초과해서 이제 99 A, B, C, D가 있고 125 펜트가 있는데 총 세대수는 이렇게 해서 한 362개. 자,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중간에 다자녀하고 노부모는 이제 44개, 15개, 뭐 21개, 7개에서 이제 28, 19, 12 해갖고 이제 총 59개의 물량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특공입니다. 특공. 일반 청약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자, 특공에서 한번 넣어놓고 일반 청약에서 한번 넣을 수 있어요. 뭐 특공에서는 구금 타입 넣고 일반 청약에서 뭐 125 펜트 넣고 이제 이렇게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특공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일반 청약에서는 자동으로 나가리.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요거 당구장 표시 있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일반 청약에서는 소형 저가주택, 그러니까 60제곱 이하,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수도권 1억 3천 이하, 요런 것들은 그냥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근데 이제 특공에서는 특별하기 때문에 얄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걸린다고, 부적격이 나게 되면. 그래서 특공, 그리고 이제 공공, 이런 게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부적격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 옛날에는 별도 세대를 이제 분리해 갖고 이제 와이프가 또 다른 집 믿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청약을 했다 그래도 이제 괜찮았는데,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와이프도 안 돼요. 직계 존속 비속 다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안 되고 와이프의 엄마 아빠 다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 다시 한번 또 별도로 한번 잘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예금 부금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사실 수업 시간에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 되면 없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빨리빨리 이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건 거의 다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24개월은 다 경과를 해야 돼.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통장에 돈이 요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인천에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구구 타입이니까 400이네 이게 아니라, 인천에서 분양을 하는 거, 물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등본상으로 주민등록법상 어디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갖고 400이냐 600이냐 300이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천 검단이라고 해서 인천이 그 인천이 아니야.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대형 평형이죠. 예, 8호 제곱 초과. 여기서 말하는, 아까는 이제 특공이었고 요번에는 일반 공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191개, 127개, 7, 8개, 2개, 5개에서 총 403개. 꽤 많죠, 그죠? 예, 403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특공에 대한 물량이 이제 훨씬 더 많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얼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단지 자체가 좀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신청 자격, 서울, 경기, 인천, 19세 이상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 통장이 24개월 이상 숙성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예금, 그 돈은 무조건 다 들어가져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세대원은 안 돼요. 그리고 5년 이상, 5년 이내, 5년 이내 누군가가 우리 세대에 같이 있는 사람이 나, 와이프, 아들, 딸, 엄마, 아빠가 당첨이 됐던 기록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5년 이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다 무조건 분리세대에서 다 내쫓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독립시키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주택 안 돼요. 1주택은 가능합니다. 왜? 갈아타기. 우리 집이 너무 헐어서 좀 갈아타고 싶다는데 그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는 아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다 보니까
재당첨 제한 요거 있으면 안 돼요. 예,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밑에 이제 쭉 내려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왜 카메라가 조금 눈을 좀 가리고 있어갖고 잘 안 보였는데 조금 이제 옆으로 가서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당해 지역인지 인천에서 2년 이상 사신 분 아니면 그냥 서울 경기 인천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를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급 세대 50%를 해당 지역에 당해 지역으로 해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50 물량이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도 50% 물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인천에서 2년 이상 사신 분들은 50% 물량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먼저 한번 기회를 잡고 떨어지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 사람과 같이 한번 또 경쟁, 경합이라고 그러죠. 경합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바로 제곱 초과니까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게 거의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나중에 뭐 정권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요것도 조금 많이 바뀐다고 하죠. 어쨌든 간에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75% 추첨제에서 75% 물량은 또 무주택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무주택 기간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요거 잘 따지셔야 됩니다. 특히 부양가족에서 이거 잘 따지셔야 돼요. 요거 5점이 틀어져 버리면은 이건 당락에 있어서 결정이 좀 크죠. 입주자 저축 기간은 자동으로 다 산정되니까 상관이 없고 무주택 기간은 뭐 내가 8월 10일이다 그러면 그날 이후서부터 정확하게 좀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누가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아냐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긴가민가 싶다. 5년 이상 6년 미만 그러면 이건가? 6년 이상 7년 미만인가 그러면은 그냥 하는 김에 조금 더 12점이 아니라 14점짜리로 해서 이제 슬쩍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부적격이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자,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신고일 확인한 날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둘이 손붙잡고 뭐 사면서 오늘부터 1일 이거 아니에요. 요것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좀 틀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8호제곱 이하 8호제곱 이하예요. 8호제곱 이하. 근데 여기서는 이제 74AB, 84ABC가 있으니까 총 세대수가 이제 1000개가 되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 국가 유공자, 생초, 신혼부부, 신특, 다자녀, 노부모까지 해서 이제 요렇게 나가는 것은 899개. 그러니까 뭐 한 비율이 꽤 많네. 굉장히 많네. 그죠? 자, 일단 특공인데 자, 여기도 이제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정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내용은 제가 별표 하나 칠해 드릴 테니까 박스 하나 해 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 이제 잘 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 여기서 이제 따블이 되면서 이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다 괜히 특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이거 포기해야 돼요. 이거 받아버리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입주권이 날라가든 이게 날라가든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가 날라가니까 잘 보고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8호제곱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20년 이상 된 거 사용 승인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된 단독주택은 괜찮다고 합니다. 또 특공이지만 이렇게 된 경우는 또 괜찮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경우도 이제 잘 보셔야 되고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런 경우도 3개월 이내에 어떻게 한다 그러면 또 다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요 무주택에 대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 이거보다는 뭐 다자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기관 추천도 해당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노부모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신혼 특공하고 이제 생초 요게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좀 보셔야 되는데 공공이다 보니까 다자녀 신혼부부 생초 노부모 이제 여기서 기관 추천 말고 얘네들에 대한 거는 자산 보유 기준이 좀 나옵니다. 2억 1,550만 원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있을 정도면은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하. 근데 이제 연수에 따라 갖고 이제 5년 이후 지나간 거에 따라서는 뭐 여기 시세에서 뭐 10%씩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까지는 아마 조금 그 두껍게 나와 있는 PDF나 이런 걸 좀 다운을 해서 전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구나. 10%씩 해서 이제 감가상각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신혼부부, 예, 여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날짜 잊지 마세요. 월요일입니다. 특공은. 자, 74AB, 그리고 이제 84A에서 좀 많이 몰리겠다. 왜냐면은 경쟁률이, 일단 물량이 많아야 돼요. 물량이 많아야지, 예, 당첨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량 앞에 장사는 없는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좀 타워형 구조로 해서 좀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시면 좋고, 이제 문제는 우선 공급되는 70%, 그러니까 소득, 내가 이제 여기, 예, 70%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우선순위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어, 신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요거 좀 잘 보시면 좋고, 이제 1단계 우선 공급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녀 공급이 있으니까 요거 좀 잘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생초랑 이제 어느 걸 좀 넣어야 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자녀가 둘 이상 있다 그러면 일단은 신혼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낫고, 생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잘 없다 그러면은 신혼도 애가 좀 둘 이상 있고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예, 가점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낫고, 애가 없다, 신혼인데 애가 없다 그러면은 생초로 해서 생각해 보신다든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네, 그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생초, 예,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물량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까 봤던 물량보다 이제 조금 적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초는 전업주부는 안 돼요. 예, 전업주부는 안 되고 일단은 사업자 한다든지 뭐 근로소득 기준이 빵원일지라도 하여튼, 예, 그게 좀 들어간 기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여기 나와 있죠. 5년 이상, 요가 아니구나. 5년 이상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 보자. 신청자 본인이, 예,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걸려버린 거야. 전업주부 같은 케이스는요. 그리고 여기서 3인 이하의 소득 금액,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70% 물량이 이제 여기 요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좋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여기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조금 어디에 있는 게 좋겠는가를 따져 보시고서 결정을 하신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3인이다 그러면은 입양과 태아도 다 포함을 합니다. 예. 태아도 당연히 임시했으니까 돈을 좀 많이, 예,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일단은 거주자에게 50%, 예,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그리고 이제 서경인, 서울, 경기, 인천 해서 공급을 하니까 그것도 보시고, 예,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만 보시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은 다 커버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분양 안내 요거 그냥 읽어 보시게 되면 사실 요거 무슨 내용인지 읽어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뭐 제가 아는 데까지만 그냥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서, 예, 좋은 당첨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데 당첨 잘 받으시고 내 집 마련 잘 하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지나고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예, 라방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 같아요. 예, 수요일하고 일요일 저녁마다 진행을 하니까 이제 그때 한번 뵙고, 정 급하다 질의응답은 무조건 에버랩스 밴드에서만 받습니다. 예, 댓글 잘 안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빠이빠이.